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고급편 학원 372페이지 진월계수를 공부해 보시자고요. 진토가 계수의 통근처라고 하지만 경금 또는 신금의 토설생교하는 접속생이 없으면 통근처 성분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진월의 계수가 진월의 계수가 3일 통분하고 있다 그래요. 을목과 진토의 정기는 무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진토에서 을목이 있으면 을목의 통근처 작용을 하고 무토가 있을 때는 무토의 통근처 작용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계수는 3일로 너무 허약하고 수기 묘신이 진월이기 때문에 이 진토의 접속생, 그러니까 경금이나 신금이 있어서 진토가 경금을 생하거나 진토가 신금을 생하고 경금이 계수를 생하거나 신금이 계수를 생하거나 이러한 이것을 접속생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접속생이 있을 때는 이 진토의 계수가 통근했다고 인정을 하게 되지만 만약에 경금이나 신금이 없으면 인정을 안 한다, 못 한다 그래요. 자,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진원이라는 가문이 예를 들어서 박씨였었다. 박씨였을 때 이 진토에서 무토가 가령 투간을 했을 때 또는 무진월이었을 때 그러면은 이 진토는 이 박씨 가문에서 무토가 임관을 해서 투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박씨 가문 중에 장남인 한 사람이 투간을 해서 성공을 한 것과 같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씨 가문에서는 온 모든 힘을 이 무토의 생학에 전념을 한다 그래요. 이때는 만약에 무토가 없을 때 그때는 이 을목을 생학에 전념을 한다. 이 부분이 되는데 그럼 을목과 무토가 예를 들어서 동시에 투출이 됐다. 그러면은 무토 1번, 을목 2번, 계수는 3번이다 그래요. 이 통구처 성분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진월이 있고 계수가 있다 그래서 통분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필자가 이 써놓은 모든 책에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써놨다 그래요. 그냥 써놓은 글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을 여러 번 읽어서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접속생이 없으면 통분초 성분을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진월 12일이 지나면 무토사령으로 무토투간이나 무진월이라면 통분초라고 말하기 어렵다. 경신시나 신유시를 만나 관인상생하는 접속생이 된다면 길하지만 계수는 임수와 달라서 임수나 계수나 또는 해수나 자수가 한 글자 있어야 간여지동 인수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비급이 없으면 인수를 수용하지 못하므로 우둔해지고 게을러지게 된다.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이 혹은 경신시나 신유시를 만났다 해도 이 경금이 계수를 생하고 신금이 계수를 생하지만 이 계수는 임수와 달라서 임수 한 글자가 있거나 계수 한 글자가 있거나 또는 해수 한 글자가 있거나 자수 한 글자가 있어야 간여지동 인수를 내 것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러한 임수, 계수, 해수, 자수도 또한 없다면 인수를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우둔해지고 자칫 게을러지기 쉽다. 개의 일주로 태어난다면 접속생으로 무난하지만 유진합의 인수가 탁해지므로 개의 일이 더욱 좋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도
계유일주가 되는 것과 계해일이 되는 것과 이 계해일이 이 그 수치로 따졌을 때게 계유일주가 되는 것과 계해일주가 되는 것과 이 수치로 따졌을 때게 약 2배, 3배 이상이 더 좋다 그래요. 그래서 진월은 수국이 될 수는 없으나 수기 과하다 할 수는 있다. 이때 간목, 병화, 무토가 있어서 수설생화와 난조생토, 무토의 재수가 있으면 만난 극복으로 부귀하게 된다. 무게합은 늙은이나 젊은 총각과 결혼하는 것과 같은 황당한 짓을 잘하므로 반드시 간목이 있어야 한다. 만약 기토가 있어서 탐압을 해소시킨다 해도 혼잡 관살은 좋을 바 없으며 경신금은 탐압을 해소시키지 못한다. 자, 여기에서 이 무토는 선천의 늙은 토기다. 그래서 이 선천의 마지막, 그래서 선천의 늙은 토기이기 때문에 늙은이나 또는 이 젊은 총각, 그것은 사주 선우천 전체를 통괄해서 봤을 때에 젊은 총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 계수 역시 간목부터 시작된 계수 마지막까지 왔기 때문에 늙은 할머니다 이렇게 통변을 한다 그래요. 그러나 계수는 십수에 해당이 되고 1이라는 간목이 있고 이 10이라는 열이라는 완성의 숫자가 계수이다 그래요. 그래서 1이라는 간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녀적 감성으로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늙은 총각과 또는 늙은이와 또는 젊은 총각과 늙은 할머니가 결혼하거나 또는 늙은이와 젊은 처녀와 결혼하거나 그래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황당무계한 합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황당무계한 합은 간목이 있어서 반드시 해소시켜줘야 한다 그 얘기예요. 무계합이 되었다면 이 무토는 탐암망생으로 경신금을 생하지 못하므로 간목이 없으면 무토는 연천간에 있는 것이 좋다. 또는 이 무토 역시 탐암망생이 되고 탐재가 들어가는 탐재 괴인으로 빠져버린다 그래요. 이 무토 역시. 그 다음에 개수 역시도 탐관 망신이다. 이 탐관으로 인해서 자기의 할 도리를 잊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탐관 괴인이 돼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합은 천간의 합은 어떠한 천간의 합이든지 이 탐합을 했으면 그것을 풀어주는 천간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그리 사주가 좋아진다. 마음 자체가 예를 들어서 계수일간이 온통 무토로만 간다면 명예탐, 여자라면 남자탐이고 남자라면 관성, 명예 이 부분을 탐하게 돼서 눈꼴 싫은 꼴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명예를 탐하는 것이 왜 나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보자고요. 이 계수가 무토하고 합이 되었다. 그러면은 명예탐, 관성을 탐하는 성분이 되는데 이것이 어떤 거냐면 무게합은 허무맹랑한 합이다. 계수는 하늘에 우롯으로서 비가 내리는 이슬비에 해당이 되고 무토는 안개이다 그래요. 이 속성이 안개에 비가 내리는 형상이다. 그러면은 이 자연계 삼라만상에 안개비가 내리면 어떠한 형상이 되냐면 세균이 발생이 된다 그래요. 이 속에 세균이 발생이 되고 삼라만상은 병화 태양으로 인해서 맑음을 상징하고 양기로 인해서 성장하게 되는데 안개비가 추적추적 계속 내리게 되면 이 무토 산속에 안개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 나무가 됐건 풀이 됐건 잡초도 자라지 못한다. 아주 그리고 우울하고 사람이 비밀이 많게 돼버린다. 무게합이 되면 비밀이 많고 우울하고 우중충하고 그러면서도 무토태산 높은 아주 높은 상징이죠. 계수도 하늘의 구름이기 때문에 높은 상징이죠.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아주 높은 이 꼭대기만 생각한다 그래요. 성격 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산악회 모임에 예를 들어서 있었다, 이 개수가. 그러면은 어디 가서든지 내가 회장해야 돼. 내가 갖다 있어야만 이 모임은 활성화가 되고 좋아져. 이러한 성금,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성금. 그리고 호기심 성금이 너무나 극대화되고 강해져서 자기 본연의 할 일을 못한다. 즉, 이 개수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만물의 생명수 역할. 이것이 돼야 되는데 쓸데없는 이 무토를 탐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이 무토가 여자로서 소녀였을 때는 늙은이하고 합정하는 수가 있고, 또는 이 개수가 늙은이였었다. 그러면은 젊은 총각하고 합정하려고 하는 이러한 엉뚱한 황당무계한 짓거리를 한다 그래요, 이것이. 그 간혹 뉴스에서도 보면은 뭐 60, 70 대는 할머니가 20 몇 살 먹은 총각하고 결혼을 했네, 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가끔 나오죠, 뉴스에.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 그래서 정말 황당무계한 짓을 하더라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 무계합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계합이 있을 때는, 무토가 있을 때는 연천간에 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숙이 과다하고 무토가 용신이 될 경우에는 합이 되어도 무난하다. 그러니까 애의 상황이 있는데 수기가 과다하고 무토가 용신이 될 경우에는 합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요. 또는 개수가 극허약해 가지고 무게합화로 화합격이 되었을 때, 이때는 괜찮다. 오히려 귀하다 그래요. 그 외에는 탐함망극이니 유야무야한 인생이 되기 쉽다. 다시 말해서 간목과 무토는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좋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은 간목과 무토를 극하는 관계로 생각하지 말아라. 상생의 관계이다. 산에 태산의 나무가 없으면 민중산으로 쓸모없는 산이요. 이 간목 역시 무토가 없으면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고 세상을 살겠는가. 그래서 간목과 무토는 항상 그 어떠한 십천간에 그 어떠한 적이라도 할지라도 간목이 있을 때는 무토가 있어야 하고 무토가 있을 때는 간목이 있어야 되고, 단 이때도 예외사항이 있다. 이 무토가 있을 때 이때는 간목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이 무토가 없을 때 무토가 있으면 오히려 흉하겠죠, 이 부분이. 그리고 이 무토는 있는데 간목이 없다면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신금이었다. 그러면 토다 매금 당하는 이 신금을 구원해 줄 자가 없다, 그 얘기예요,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간목과 무토는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좋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목기와 토기는, 토수 관계는 금, 목과 수화의 관계와는 다르다. 수화라면 예를 들어서 계수와 병화의 관계, 또는 금목의 관계라면 신금과 을목, 이러한 관계와는 완연히 다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무토와 임수의 관계, 기토와 계수의 관계, 또는 간목과 무토의 관계, 을목과 기토의 관계, 이 부분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을 극하는 관계로 보지 말아라. 상생하는 관계이다 그래요. 진월상자의 양천관들은 길성을 띠고 있으므로 모두 좋으나 무토나 기토와 축술미는 없는 것이 길하다. 진월에 토기 왕성하다고 하지만 무진월이 아니라면 토기가 왕성하다 할 수 없으나 무엇이라면 토기가 왕성하게 된다. 개수가 귀격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신약하더라도 간목과 병화가 없으면 개수의 목적과 임무가 사라져 버린다. 또한 무토와 개수가 합을 이루고 간목이 없으면 탐함망하로 자기 본분을 잃게 되어 명예만을 탐하며 인색하기 쉬우나, 축이 과다하지 않는 한 무토는 없는 것이 좋다. 병화가 없고 간목만 있으면 귀하지 않으며, 신약한데도 계사나 개미 일주로 태어나고 경금이나 임수가 없으면 빈천하게 된다. 폭이 과다한데도 간목이나 경금이 없으면 이 또한 가난한 삶을 살게 되고 단명하며 한이 쌓인다. 대묘 일주이거나 계사 일주도 길하지만 월말 부부에 염려가 있는데 수기가 유력하다면 무난하다. 개미 일주가 되는 바는
좋을 바가 전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부부 인연이 바뀌기 쉽다. 계유 일주가 되는 것은 무난하지만 반드시 병화와 간목이 있어야 하며 개 일주가 되는 것은 길하다. 진월이 오양지라고 하지만 아직 어바가요. 병화가 있는 것이 좋으므로 병진월독이라다. 그런데 개수가 태학하다면 신세를 한탄하게 되므로 해수나 자수 중 한 글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개유일주나 개해일도 길하다. 다만 시주에서 희신이 되어야 중년 이후 성공하게 된다. 진월에 태어난 개수인간 사주를 보시자고요. 무신년 병진월 개해일주와 병진시에 태어났다. 정광격이라고 그러는데 이 무토가 연간에 있어서 기라고 두 개의 병진이 병화가 진토를 생하는 과정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무토는 무신으로 와서 무토생 신금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개해 일주로 태어나서 일지에 해수가 있으므로 매우 반갑다 그래요. 그래서 태양이 화창하고 무토와 합되지 않는 개수가 되고 이 연지 지지 신금은 또한 이 해중 임수를 생하는 그러한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 전체가 대체로 길하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하나 있을 수가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진토와 해수가 원진 귀문살 관계다. 진토 또한 그 부분이 해수와 진토를 양옆에서 두 개의 진토를 포일에 있는 해수이기 때문에 정신기의 문제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신기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간목이 없어서 더욱더 그렇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두 개의 병화 태양은 필요치가 않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가 이 병화가 간목으로 바뀌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이것이 아쉽다. 그래요. 자, 진월에 무토사령으로 두 개의 병화와 두 개의 진토에 통근하는 무토가 세력을 잡았으니 무토가 억부의 대상이며 신양용인에 해당이 된다. 진토는 개수의 통근처이기도 하지만 이 사주의 경우 개수의 통근처 작용을 하지 않지만 신해에 통근하는 개수이므로 허약하지 않다. 그러나 간목이 없는 급신 이지가 되고 보니 외아내빈으로 추락한다. 왜냐하면 간목이 없는 개수는 꿈이 없는 인생과 같기 때문이다. 이 명식의 경우 수시로 수국을 이루고 병화를 겁탈함으로 재난풍파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간목이 없으므로 상당히 아쉬운 격에 해당이 된다. 월일지와 일시제 쌍으로 원진 규문살이 동하고 있으며 음습하게 정신계 문제가 발현되는 사주이다. 두 개의 병화가 있으므로 화창해야 하지만 병화의 통근처가 없으므로 한습기가 많은 상태가 되므로 강박관념의 귀문살이 강하게 작용하는 명식이다. 일간은 두 개의 병화에 포유되었고 일지 또한 두 개의 진토에 포유되어 고립무원이 되어 있는 형국이니 외로움과 고독성이 발생하며 내성적으로 우울함이 폭발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잠재적 폭발성이 되는데 개해일주는 육식간제의 마지막으로 총명하지만 간목이 없으므로 삶의 목표가 없이 가두어진 것과 같다. 그래서 진토는 정관의 정법으로 종교 성분이 강하게 된다. 또한 쌍으로 원진 규문산이 형성되어 동함으로 국가나 법질서, 종교 진리 등의 불평, 불만, 원망이 강하게 나타나며 주위 사람들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사주는 원진 기운살이 총명살을 어느 쪽으로 승화시킬 것인가에 인생의 총관건이 갖다 되는데 이러한 경우 종교인으로 가는 것도 좋으며 연구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연구원이나 대처의학 연구나 소방의학 연구나 어떠한 질병 연구 이러한 부분으로 가면은 좋은데 이 부분이 그렇게 가지 못하고 귀문살 작용은 엉뚱하게 발현이 되었을 때는 천하의 미치광이가 되는 경우로 작용한다 그래요. 이 부분이 필자 역시도 그 무진시에 태어나서 해수 세계의 쓰리 원진이 되겠죠.
그래서 원진 그 귀문살을 오로지 명의로 승화를 시켰다 그래요, 필자는. 그리고 종교 성분 원진살로 이 명의로 승화를 시켜서, 그래서 먹거리가 없고 천하에 가난하면서 아직까지 사골세를 살고 있다 그래요. 그래도 이 명의에서 손을 못 댄다. 어디 택시 운전이라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면은 그래도 밥 먹을 먹거리는 걱정을 하지 않을 텐데 하루하루 먹거리 걱정을 하면서 산다고 그래요. 돈도 안 되고 누가 커피 한 잔 사주지도 않는 이 명리만 줄구장창하고 있다. 파고 있다. 파고 또 판다. 그래서 이 귀군살이 이렇게 무섭다. 그 필자의 생각 자체는 내가 자살을 하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죽었지. 다른 일은 하지를 못하고 하기가 싫은데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원진 기움살이 되어 있으면 이것을 어떠한 부분으로 승화를 시킬 것이냐. 약업으로 승화를 시켜서 무슨 그 약을 개발하는 한의약을 개발하거나 대처 약을 개발하거나 또는 그 어떠한 연구하는 성분 쪽으로 넘어간다면 아주 훌륭한 삶. 이러한 사주에서는 능히 아인슈타인처럼 연구를 해서 큰 업적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요. 필자 역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어떠한 부분을 연구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필자 역시도 왜 이렇게 쓸데없는 명리로 빠져서 이랬는지 도대체 이유 참 그렇다 그래요. 필자가 20대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당구를 500을 쳤어요. 그때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귀문살에 이것에 미쳐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22살 때인가 이때 천다마를 쳤어요. 그래서 이 그때 당구 잘 치는 사람들이 국가에 그때는 당구가 올림픽도 없었고 시합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었죠. 그때 대한민국의 당구 신동이라 그랬어요. 필자를 보고. 하루 왼종일 이 친구가 당구장에 있었고 이 당구장에 관련된 그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시간만 나면 무조건 당구장으로 와서 당구를 치는데 정말 잘 쳤어요. 한 번에 딱 몰아쳐서 그 세리다마라고 그러는데 딱 쳤다 그러면은 500개, 700개, 800개 이렇게 쳤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종교에 다시 빠지면서 철이 좀 들고 너무 당구장에 한 달 월급 받아서 돈 번 돈을 전부 다 당구장에다 싸그리 다 갖다 바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라면 끓여서 먹고 자빠져 있으면서도 그랬다 그래요. 이처럼 이렇게 귀문살이 무섭다. 그래도 필자는 이렇게 명리를 찾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갔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그래요. 다만 후회가 있다면 나로 인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내 자식들, 그 자식들한테 조금이라도 삶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러한 사주의 경우 이 원진 귀문살의 총명함을 어느 쪽으로 승화시킬 것인가가 관건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 종교인으로 가는 것도 좋으며 의학인, 연구소, 소방서, 대처의학, 연구실 등의 조용한 직장 등이 무엇보다도 좋다. 귀문살 중에서도 사술귀문살, 진해 원진귀문살, 인미귀문살 등의 귀문살은 종교 정신계에 관여하는 성분이 강하여 잠재적인 분노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 그것을 해소하고자 술, 여자, 마약, 섹스 중독, 게임, 호색, 종교 등 괴상한 일에 연루되거나 스스로 집착하여 빠지거나 중독 성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귀문살은 강박관념의 정신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경이 과민하고 과다 망상에 빠져 우울한 행동을 하게 된다. 매사 한 가지 일에 집착하고 몰두하는 형상이 생기며 간단히 생각할 것도 편집증적인 생각을 가지고 매달리며 은둔자적 성격이 강하고 대인기피증이 강하게 된다. 또한 폐쇄적인 결벽증이 있으며 이 부분은 이 그 원진 기문살이 강하게 발동이 되는 사람은 거의 다 폐쇄적인 결벽증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시끄러운 곳을 싫어하고 자기 소속감이 너무 강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목숨 걸고 한다. 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여러 번 읽어서 그
이해를 해 주세요. 귀문살은 광박관념의 정신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경이 과민하고 과대망상에 빠져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다. 매사 한 가지 일에 집착하고 몰두하는 현상이 생기며 간단히 생각할 것도 편집증적인 생각을 가지고 매달리며 은둔자적 성격이 강하고 대인기피증으로 나타난다. 필자 역시도 대인기피증이다 그래요. 사람을 안 만난다 거의. 그리고 편집증적인 생각을 가지고 매달리며 폐쇄적인 상당히 결백증이 또한 강하다 그래요. 남한테 쓸데없는 소리 듣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 죽을 만큼 싫어한다 그래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를 잘못 들으면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지. 내가 너희들한테 왜 그 소리를 들어? 너희들한테 얻어 처먹는 것도 없는데 왜 내가 그 소리를 듣냐? 대번에 정말 폭발성 분노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한 번씩 나타나면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 내가 저 자식을 어떻게 죽여버려? 막 그 죽일 감쪽같이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그 연구만 머릿속에서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필자 자신도 너무너무 그것이 싫고 무섭다. 그 강박관념 그것이 정말 그 노궁기 되돌리듯이 하루 왼종일을 다 돌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터득한 게 용서. 용서, 무조건 용서. 그래, 아직 철이 안 들었겠거니. 그 용서. 이 부분이 이제사 철이 들고 보니까 세상을 용서하고 사람들을 모두 용서하게 되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강박관념, 이제는 스스로 이제 필자가 안다. 이렇게만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래서 좋은 글씨들을 읽고 좋은 생각들만 하는. 항상 좋은 생각만 하고자 노력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승화를 시켜야 된다. 이것을 못하면 정말 역사의 이름이 나는 아주 큰 문제로 나타난다. 이번에 그 자기 남편 살해하고 또 그 자기 자식도 죽였다 어쩌다 그러한 얘기들도 있고 그러던데 그 여자 같은 경우 이름이 고유정인가 그렇던데 제주도 여자로 아마 그 여자도 강박관념에 무언가가 쥐군살의 강박관념이 발동이 되었을 것이다.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거의 쥐문살의 강박관념 이 부분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이것도 일종의 정신병이다. 그래서 이러한 강박관념들은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고 자기 소속감이 너무 강해서 자기 하고자 하는 일을 목숨 걸고 하려고 그런다 그래요. 이 사주는 26세 김일에 온 갑술년 귀문살 작용으로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대형 사고를 저지른 티모시 맥베이의 명식이다. 이 사람은 1995년 4월 19일 맥베이와 유나 마버 두 명이 오클라호마시 알프레드 무라 연방청사에 차량에 가득 실은 폭탄을 터뜨려 168명의 사망자와 19명의 아이들을 포함 5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 사건의 주인공으로 2001년 신사년 사형이 집행되었다. 티모시 맥베이는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가정 출신으로 소년 시절 부모가 이혼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고등학교 때까지 A학점과 B학점을 유지했으며 내성적인 성격의 모범생으로 알려져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펜들튼에서 2년제 대학을 다니며 컴퓨터를 전공했고 무기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졌던 맥베이는 군 입대를 했으며 이때 미사일을 다루는 솜씨나 폭발물 제조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군 복무 중 훗날 오클라호마 사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군 동료 마이클 포티어, 테리 니콜스 등을 만나게 된다. 걸프전에 참가하여 무공 훈장까지 받았었고 1991년 12월에 제대한 맥베이는 뉴욕 버팔로에서 경비원으로 잠시 일하다가 반정부 민병대에 가담하기 위해 캔저스, 애리조나 등을 전전했다. 맥베이가 본격적으로 정부의 적대 감정을 갖게 된 것은 지난 1992년도 불법 무기 소지 혐의를 받던 민간인 랜디 유버가 연방 수사관들에게 반항하다 사살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1993년 텍사스 웨이코에서 사교 집단 다유파 교도 80명이 연방 수사관들과 무장 대치 등의 의문의 화재로 몰살되는 사건이 터진 이후부터로 알려졌다. 이후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맥베이는 1년 전까지 애리조나에서 20대 초반의 여자 친구와 갓난은 딸을 데리고 트레일러에서 생활을 해왔다. 그리고 1995년 4월 19일 오클라호마시티 연방 건물 폭발물 테러 사건 현장 부근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체포된 후에도 연방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대한 권력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자, 여기에서 전체적인 그 내용을 이렇게 해서 본다면 이 사람은 정광석이기 때문에 이 정직한 그 부분, 유법성, 잘못된 법규, 이 부분에 대한 지극한 반항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종교에 굉장히 심취하기도 했는데 이 정부가 잘못되었다. 법 질서가 잘못되었다. 이 부분에 반항 심리로 나타났다 그래요. 그리고 이 상태가 이렇게 병진, 그리고 개해가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면 이 두 개의 병화는 정제죠. 정제인데 두 개의 병화가 이 개수를 극히 싫어한다고 그래요. 정말 때려 죽일 만큼 이 개수를 싫어한다. 이 병화 입장에서는 내가 태양인데 두 개의 태양이 떠 있는데 내가 태양인데 개수 네가 구름으로서 태양빛을 가려버렸다. 극히 무력한 이 병화는 뿌리도 근도 없는 그러한 상태인데 그런데 네가 지금 이제 태양빛을 가려버리는 네가 구름으로서 이슬비 졸졸 내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이 두 개의 병화는 이 개수를 진짜 때려 죽일 만큼 강하게 작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병화가 폭발물이죠. 폭약, 폭발물. 이 부분에 이 개수는 정직함, 또한 진토는 종교성, 질서. 그렇기 때문에 이 법질서 국가에 대항하는 너네들이 잘못했지 않냐. 그리고 이제 진의 원진 규문이 그 원망살 그 부분으로 나타나면서 이 계해가 사상 최대의 사건을 갖다 저질렀다 그래요. 그래서 이 원진 규문살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어떠한 방법 자체가 없다. 그래도 필자는 다행인 것이 이렇게 명리로 승화를 시켜서 다행이었지. 만약에 필자와 같은 또 다른 사람은 대형 사건에 연루되어서 일평생 감옥에서 살거나 또는 어떠한 사람은 대처의학, 의학 성분을 연구하고 공부할 것이다 그래요. 너무나 이 강박관념 집착이 강해서 이 필자의 같은 경우 뭐 성경책이 되었건 불경책이 되었건 가정의학 백과사전이 되었건 이거 외워야 되겠다 그러면 날을 새고 밤을 새고 그것을 붙잡고 외우려고 한다 그래요. 뭐 다 외우고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외우다 해버린다 그래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옆집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필자는 자취를 했었었는데 옆집 그 사는 그 아주머니 이렇게 방에 보니까는 가정백과 사전이 있더라고요. 세 권으로 돼 있던가 상중하 저거 좀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공부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래 필자는.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한 보니까는 이것은 생활에 필요한 거다 외우자. 그러면 모든 정신이 그 외워야 하는 글씨 한자 한자를 갖다 머릿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 그때 그러한 부분을 갖다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보니까는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영원한 우주의 신비라는 책이 그게 지금은 기억이 갖다 가물가물한데 그 책이 약 10권으로 돼 있던가 그러더라고요. 그 책을 보면서 이 자연계의 실상, 우주의 실상, 이 부분을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면서 종교에 너무나 빠졌다 그래요. 그래서 일평생 종교, 자연법, 명리 이 부분으로 결국에는 안착이 이렇게 돼버리더라. 자, 진월에 태어난 개수의 다른 사주를 한번 보시자고요. 병신년 임진월, 개해일주가 경신시에 태어났다. 참 답답한 사주죠.
올바른 경화가 태어나서 화창하게 하며 임진올로서 이 임수가 있고 병신년에 신중에서 임수로 투관이 하기 때문에 임수의 덕이 상당히 있겠죠. 또한 개해일주로 태어나서 이렇게 왕성한 경금 이 자체를 전부 다 수렴을 다 한다. 이 임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병화를 간목이 있어서 간목생 병화를 하고 이 병화가 경금을 다스려줘야 올바른 격국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진토가 병화를 싸그리 설기를 해서 이 진토에서 통분을 한 무토도 없고 이 병화에 사화나 오화도 없다. 이것을 결국에는 못 쓴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금수의 종강격이다. 그래서 이 사주 역시 진월의 해수이기 때문에 규문살이 100이는 되었지만 규문살로 발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이 사주는. 그래서 종강으로 형성이 됐고 이 진토는 모두 다 이 신금이 설기를 해서 끌어내리는 그러한 과정이 되며 또한 자수, 신자진을 이루는 이 자수 성분은 이 계수가 있고 임수 성분이 있기 때문에 신자진을 이루는 사주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진토를 끌어당겨서 신자진을 이루는 그러한 격과 같다. 음실양암으로 병화가 매우 중요하지만 진토에 설기회강당하고 임계수에 파극당하며 통근처가 없으므로 호공중에 날아가는 병화이다. 그러므로 병화는 용신이 될 수 없다. 병화 부치는 암장과 포함 6개의 임계수에 군급쟁제를 당하므로 당주의 성장기에 부친 사별하게 될 것을 상징한다. 어느 사주나 병신간지가 있고 신금에서 이임수가 투출했다면 병화에 해당되는 육치는 단명할 것을 상징한다. 자, 다시 한번 이것은 어느 사주에서나 병신이라는 간지가 있고 이 신금에서 투출한 이임수가 있다면 이 병화는 죽어버린다 그래요. 병화에 해당되는 육치는 단명할 것을 상징한다. 또는 신해가 근접하고 있어도 이 병화에 해당되는 육치는 단명한다. 그러므로 당주가 태어난 후 부친은 신병신액이 발생한다. 계사대운의 극무력한 부친을 흑운차일함으로 부친 사별하였고 본인은 해사충의 극각살 발동으로 소아마비에 걸렸다. 인묘진월에 태어난 해수나 자수 일주들은 극각살이라고 하는데 명식의 화기가 쇠약하고 혈행 유통이 안 되는 데다가 금왕하여 근극목에 극각살이 동함으로 목이나 허리 디스크, 수족, 뼈에 관련된 질병, 척추 측만증 등이 발생한다. 또한 이 경우 대장암이 될 수도 있다. 여명 또한 마찬가지로 명식의 숙이 왕성하고 혈행 유통이 안 되면 혈액이 썩는 격으로 내행대화가 심하여 생리시에 덩어리피, 먹피가 나오게 된다. 두통, 치통, 생리통으로 눈물을 흘려보고 치질과 담석증이 발생하는 명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살성들은 조와 용신이 유력하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당주는 금수가 시신이지만 극각살림으로 수족 이상, 뼈 관련 질병, 신경통, 관절염 등으로 신음해 보게 되는데 경신금의 현침살 작용으로 나타나는 신경통이 된다. 당주는 비록 소아마비이기는 하지만 무난했으나 병신대운은 생명을 논하는 대운으로 41세 병자년을 만나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군급쟁제가 발생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이미 단명팔자에 중병이 들어 태어났고 평생 질병 체질로 살아갈 팔자였으니 어쩔 수가 없다. 이처럼 인수 비급이 태과하고 도충이나 협공 등으로 조우를 성격시키지 못하는 경우 쟁제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용신대운이 오면 발복하고 큰돈 벌 줄로 착각을 한다. 물론 착각을 하는 동안
행복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믿는 도끼 발등 찍힐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용신대운이 오면 갑자기 로또에 맞는 행운이 올 줄로 착각한다. 그러나 각기 사주마다 용신대운에서 발복하는 사주가 있기도 하지만 폐재하거나 부부 이별하고 온갖 풍파를 겪기도 하며 사망하는 일도 많다. 자, 오늘은 진의 원진 귀문살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사주를 봤다고 그래요.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